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 다주택자들은 계속 안 팔 거고, 고수들은 어차피 양도세 완화될 때까지 버틸 거고, 정리 안 할 거고, 그들이 매물을 끝까지 안 내놓을 거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만 떨어져도 현금 부자 파티 되면서 현금 부자들이 매입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자들이나 고수들의 투자법은 뭐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죠. 이게 주식시장에도 유명한 명언이죠.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들어간다, 투기 고수들은. 그런데 지금 사는 건 뭐예요? 지금 사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어깨로 땅 대고서 이렇게 무릎 딱 높여가지고 프리즈 하는 모습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장인데 고수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살 거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들이 이미 다 팔고 빠졌다, 이런 정황 증거들 보시겠습니다. 자, 파이어족들 맨날 이야기하고 있죠. 파이어족들에서 뭘로 벌었어요? 주식 안 하고 부동산으로 벌었어요. 부동산으로 다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모두 부동산으로 파이어족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차익 실현으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99%였는데 낮췄다. 그래서 달러, 주식, 현금 등으로 가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 역시도 현금이니까. 그리고 월세 받고 강연 유튜브 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부동산밖에 모르는데도 일단 줄였다는 거죠. 30% 가까이. 자, 다른 파이어족 볼까요? 아파트 깔고 있지 말고 상가로 눈 돌려라. 소형 아파트 5채 있었는데 이분도 부동산만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상가주택, 소형 아파트 여러 채 임대 수익 모두 처분하고 상가로 갈아탔다. 문제는 지금 상가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보는 눈이 있어서 저거 처분하고 좋은 상가 잡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거 다 처분해서 상가로 갈아탔다고 그랬지 다 상가 샀다는 얘기 없죠. 소형 아파트 5채 팔면은 꼬마 빌딩 하나 살 수도 있죠. 저기 상가주택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냥 상가로 갈아탔다. 임대 수익 그 정도 나오는 상가. 왜냐면은 아파트는 임대 수익이 솔직히 높지 않다. 월세 받아봤자 얼마나 받아요? 10억짜리 상가랑 10억짜리 아파트랑 어느 게 월세가 더 많이 나오냐? 비교해보면 답 나오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억제하니까 이미 집은 정리했다. 안 팔고 버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정리 다 끝냈다고 그랬죠. 이미 증여하고 처분했다. 증여하고 처분했는데 왜 계속 사는 사람 생기고, 이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이고, 아니면 증여 처분 못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증여 처분했다. 처분했다는 건 고수들이 이미 빠진 시장이라는 건데, 증여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증여로 끝낼 수 있는데, 한 대여섯 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는 증여도 안 된다. 그리고 막상 이런 식으로 작년 말에 이미 증여 끝냈다 하고 있는데 또 증여하죠. 이거 언제도 나왔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보유세 강화될 때마다 작년에 이미 증여했다, 강화 시점 전에. 그런데 막상 강화하고 보면은 그때 또 열심히 꾸역꾸역 증여하고 있죠.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고수들은 팔고 치웠죠. 언제? 2020년 1월에서 6월. 이때가 피크였죠. 이때 진짜 싹 팔아치웠다. 그들이 다 팔고 나서 이제 들어올 이유가 없죠. 들어올 이유가 왜 없어요? 투기 수요들 혹은 고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많이 해본 사람들 안 들어오는 이유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 팔면 차익을 몇 억씩 남겼는데 세금 내더라도 안 들어오는 이유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취득, 보유, 양도세.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자, 취득, 보유, 양도세. 취득하는데 최대 12%, 보유하는데 최대 6%, 양도하는데 최대 75%. 요것도 추가 세금 10% 포함 안 하고 얘기한 거죠. 이만큼씩 나가요.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최소 12% 이상은 올려야 돼요. 3주택 이상이라면. 2년 있다 판다고 하면은 요거 한 2번 버티고 요거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20% 이상 올라야 된다는 거죠. 집값 20% 오르기가 쉬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올려놨는데 20 몇 % 올려서 팔자니 최대 75%. 물론 75%까지 안 가더라도 그것까지 떼고 생각하려면 3, 40%는 올라야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이 장세에서 거기다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갭이 엄청나게 크죠. 갭이 큰데 전세 가격 떨어지면 갭은 더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갭이 벌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면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근데 세금 때문에 수익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란 작자들이 뭐라 그래요? 투기 수요들이 그들의 주 수입원이죠. 막 강의하면서 여기 막 끄적끄적 쓰면서 여기가 오르고요, 여기가 올라서 어디 무슨 아파트 사세요 하고서 수수료 1,000만원씩 받아먹고 인당. 그런 식으로 집 장사하던 인간들이 방송 나가서 이제는 투자할 시기 아니다, 하지만 실수요들은 집 사라 해놓고서 자기 고객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실수요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빨리 처분해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겠죠. 왜 투자 수요는 집을 살 때가 아닌데 실수요들은 집을 살 때예요? 그거야말로 제일 잘못된 말이지.
투자 수익률이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 수익률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수익률이 나오면 들어가라고 할 텐데 수익률이 안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실수요는 더 심하죠. 그래서 실수요들도 더 심한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중단, 은행권에서 들어간 거죠. 아니 정부에서 시킨 거야. 그럼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하고 막 대출해줘라 했을 때 은행에서 왜 대출 중단 계속 이어갔어요? 전세금에 대해서는 최대 오른 비용까지만 빌려주겠다 이렇게 돼요. 12월 거래량 338건. 이제 거의 12월도 끝나가지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000건 넘기기 힘들겠다. 역대까지 지금 거래량 집계한 이후부터 가장 거래량이 적었을 때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 10월이었나? 이때 1100건 조금 넘었어요. 근데 1000건도 안 나온다는 건 역대급이란 얘기예요. 분양권 마찬가지고 지방 마찬가지고 수도권은 달라요. 고수들은 그 전에 한 어깨쯤에서 팔고 빠졌는데 여기서 아이고 올라갑니다 하면서 여기서 놀고 있다가 불리는 거죠. 근데 떨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쯤 팔면 되겠네? 여기서 안 팔려요. 아예 처음부터 손절해가지고 여기쯤 판다 하면은 조금 요만큼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씩 내려가지고 안 팔려요. 결국에 그러다가 어디서 팔아요? 무릇. 작년 710 이후 다주택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다주택자들 열심히 처분하고 있었죠? 2030 매입 비중 늘고 4050 줄어드는 추세.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여성 거래가 많았다.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4050이 판 것을 2030이 받았다. 그러면서 4050은 거래 현황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근데 2030만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가 요즘엔 둘 다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4050이 시세 차익을 올리는 동안 2030이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한문도 연세대 교수님, 이분이 저희랑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었죠. 2030 비중이 높아졌다. 근데 비중 100%예요. 비중 100% 중에서 얘네가 늘어나면은 B2030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030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건 이들이 처분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했어요?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시중 부동자금도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언제부터? 자, 보시면은 18년 4분기에서 지금 2021년 3분기까지 급격히 늘어났죠. 가계부채는 특히 2019년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늘어났는데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이미 2019년 2월부터 저희가 방송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현금화하는 사람들 2019년에 엄청 많았고 2019년에 못한 사람들 2020년에 쭉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유지해서 팔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이 심했죠. 그래서 열심히 현금화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빚내서 집 사고 있었다. 부채 급증과 현금 비중 급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빚내서 사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현금화하고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이런 와중에 무슨 토지 보상금 몇 조 나온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면서 유리할 때만 자료 갖다 쓰는데 토지 보상금 규모가 현재 풀려있는 유동성 M2 통화량 규모에 비해서 가장 토지 보상금이 높았던 대통령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MB 대통령 때였어요. MB 정부 때 그랬는데 집값 계속 떨어졌어요. 토지 보상금이 무슨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항상 뭐 참여정부 때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있었는데 MB 정부 때 더 역대급 토지 보상금 있었고 그때 집값 떨어졌어요. 왜 유리한 것만 갖다 이야기를 하냐? 토지 보상금이 통상적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시 유입이 되는 거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곳곳에서 지금 호가 떨어지고 하락거래이 늘어나고 거래량 박살나고 있는데 퍽이나 토지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바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맨날 현금 부자들. 근데 현금 부자가 왜 현금 부자예요? 정리해서 현금화 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부자죠? 그러면서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현금 부자, 그리고 돈이 없어서 갭투기꾼들, 그 다음에 일반 실수요, 그 다음에 넘어간 무리하는 영끌족들까지. 자, 이때는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가 돼요? 유동성도 많이 들어오고 황금성도 매우 높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갭투기 못 들어와요. 실수요 못 들어와요. 영끌족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현금 부자가 되었냐? 갭투기 먼저 들어가서 이들한테 비싸게 팔고 정보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실수요들한테 비싸게 팔고 영끌족들한테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런 고수들끼리 우리 부자들끼리 한판 붙어봅시다.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왜냐면 나는 부동산 시장에 차익을 올리고 싶고 막 이거 공부하고 싶고 이렇지 않은데 어쨌든 내가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호구 베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호구 잡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모으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들이다. 근데 왜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도 수익은 적고 위험성은 높은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현금 부자라면 지금 장에 들어가겠어요? 현금 부자들은 유동성 시장 기가 막히게 보고 왜 금리가 올라가면은 현금 부자들이 집을 안 산다고 하느냐? 환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가 피크였다. 2019년부터 정리 들어가서 2020년에 엄청 정리하고. 시중 부동자금 지금 늘어난 거는 부동산 정리해서 부동산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 많이 빠졌죠. 개미들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선 거의 뭐 주식 쪽에서 많이 나온 자금이고 거래가 안 되는데 올해는. 부동산 쪽에서 언제 다 처분했다? 작년이 거의 피크였어요. 집값 더 올랐고 호가 더 올랐네. 나는 돈 벌었네. 나는 돈 벌었네가 나는 돈 버렸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이미 하락 시작했는데 언론들이 일부러 노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권 규제 강조하고 있다. 취약성 지수 100 폭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사전청약 물량 쏟아지고 금리 인상. 요즘에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기사들 보면은 뭐라 그러냐? 내년에 46만 가구. 그러니까 오른다고 할 때는 서울 공급만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오늘부터 언론이 말이 바뀌었죠. 떨어지게 생기니까 46만 가구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 떨어진다. 근데 그거는 입주가 아니라 분양이에요. 분양 같은 경우는 매매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 집이 지금 들어와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떨어지면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아니 여기 공급을 많이 내서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다시 상승장 나왔을 때는 또 공급 부족 프레임 써먹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 억제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언론이 상세하게 현장별로 노출시키면 시장이 예상보다 급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거다. 특히 강남권에는 관훈클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 고수들은 한 19년부터 꾸준히 발 뺐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라 그래요? 부자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부자가 56% 정도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대부분 자산의 70% 정도가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 비중 줄인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70% 가지고 있는데 집값 엄청 많이 상승하는 집 이런 데 가지고 있어서 준부자에 들어간 사람들도 부동산 비중 낮춘다. 얼마나? 한 50% 정도까지는 낮추고 싶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게 시중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었다는 거. 여기까지 보면은 부자들 집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버틸 것이다. 버티는 사람들은 이미 고수가 아니고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고 고수들은 이미 올해 6월에 양도세 폭등하기 전에 이미 다 팔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